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즉각 가격을 인상, 소비자들이 수입가 상승에 대한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인력의 절반을 감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당 청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한국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반도체 지원법 등은 폐지하고 조선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9시 연방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황금기가 다시 시작됐다. 미국이 다시 태어났다. 취임 이후 6주간의 상식의 혁명으로 그 누구도 거두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알래스카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사업은 수조 달러가 투입될 것이며 정말 장관이 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끔찍한 법이라며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반면 현대중공업, 한화 등의 상활이 달린 조선업에 대해서는 특별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혀 국내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과 남은 것들은 모두 없애야 한다. 외국 기업에 지원할 돈으로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혀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 대부분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상선과 군함을 비롯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킬 것이며 마의 백악관에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선업을 원래의 자리, 즉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에 특별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중간을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 통합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연출했고 연설 중 120차례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내각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를 부통령보다 더 높은 사실상 2인자로 대우한 데 이어 어제도 연설 도중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효율부가 납세자의 돈을 절감하고 있다며 머스크를 다시 한번 추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즉각 가격을 인상, 소비자들이 수입가 상승에 대한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일단 딸기와 아보카도, 토마토 등 멕시코산 농산물 수입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들 과일과 채소 등을 가격을 인상하는 등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즉각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은 어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계속 지속되는 소비자 불확실성과 2월 순매출의 소폭 감소, 관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1분기 중 수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각종 약품과 농산품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가전유통업체 베스트바이도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들이 즉각 가격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을 유통업체들에게 부담시킬 것이며 유통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전제품 중 중국 의존 비율이 55%, 멕시코 의존 비율이 20%에 달하므로 관세 인상에 따른 압력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업체 외에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둘러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미처 인상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인상 및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베스트바이는 장중한 때 13%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의 연방기관 예산과 인력을 절반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3월 중순부터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이 인력의 절반을 감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 직원의 절반인 약 5만여 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IRS는 10만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기관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7천여 명이 해고됐고 앞으로 몇만여 명을 더 해고 또는 자진 사퇴를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은 연방 공무원 노조들의 집단 반발과 소송, 연방 법원들의 브레이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일대 개혁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은 특히 모든 연방 부처들의 기관장들은 오는 13일까지 부서와 예산, 인원에 대한 감축안을 제출토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소유 부동산 443건의 매각 혹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연방총무청이 발표한 매각 폐쇄 검토 목록에는 연방수사국, 법무부, 미적십자사,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인사관리처 등 본부청사들이 올라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당 청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4일 NBC 방송은 지난 1월부터 교통혼잡세가 시행된 후 부당하게 통행료가 청구된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혼잡세가 부과되는 60스트리트 남단 구역을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나흘간 통행료가 부당 청구됐습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제시킹은 스쿠터로 웨스트 30스트릿에 있는 차고 주변만 다녔고 혼잡세가 부과되는 경계인 맨하탄 60스트리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나흘 동안 총 18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됐다고 말했습니다. NBC는 이 같은 혼잡세 부당 청구 문제를 MTA에 제기했고 결국 해당 남성의 스쿠터가 통행료가 부과된 나흘간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통행료가 환불 조치됐습니다. 그러나 MTA는 단순 오류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부당 청구가 이뤄진 이유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혼잡세 비판론자들은 해당 사례는 혼잡세 부과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혼잡세 부과 방식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25년도 전자장비 및 설비관리 기술직인 EEM 직종 경력 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M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EM 경력직 공채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MTA는 공개 채용 정보를 지난 1일부터 MTA 구인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전자기기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관련 업종의 경력을 가진 자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뽑습니다. 7년 동안 MTA EEM 사원으로 근무한 한인 김성수 씨는 성별, 나이, 관계없이 이공계 분야에서 경력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어설프게 자기 비즈니스 해가지고서 당신이 자기 인건비 정도 버는 것 치고는 이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죠. 자기 실력도 와서 공개 경쟁을 해서 이기면 그냥 합격을 하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력직들이 맡게 될 업무는 CCTV, 알람, 무전기, 안테나, 컴퓨터 등 전자장비와 설비를 관리하는 일들입니다. MTA 직원으로 선발되면 은퇴연금과 의료보험 등 다양한 베네핏들이 제공됩니다.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직종에서 조금만 자기가 경험을 해본 사람이면 실기도 수월하게 합격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3에서 5년 정도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필기시험은 공업계 고등학교 이수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쉽게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관심 있는 한인들은 카카오에서 MTA 취업방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5일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를 동결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달 13일 트럼프 정부 취임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원조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노 대사의 결정으로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라면서 연방법원의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소수 의견에서 관할권이 없는 연방법원 단독 판사가 미국 정부의 납세자의 돈 20억 달러를 지출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단호하게 아니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 연방법원의 기존 명령은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might say you're fired, but here in New York, we say you're hired.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를 감행하자 뉴욕주가 해고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모집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일 일론 머스크의 정보효율부에 의해 최근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과 원탁회의를 가지며 당신을 해고합니다라는 정보효율부의 방침에 맞서 뉴욕은 당신을 채용합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에게 뉴욕주 내 일자리 기회를 소개하는 취지의 당신을 채용합니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머스크와 그의 무능한 인사들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뉴욕에서는 공무원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은 연방 공무원들이 우리 주의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알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최근 브롱크스 VA 병원에서 해고된 베테랑 루크 그라지아니가 참석해 20년 넘는 군복무 후 VA에서 해고된 것은 충격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해고가 단순히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해고되면 정보 서비스의 대기 시간 증가와 접근성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논쟁이 유감이라며 광물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화해 제스처를 취했으나 미국 측은 협정 체결은 테이블 위에 없다며 정권 교체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의 논쟁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광물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며 추가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담에서 무조건 휴전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해상과 공중에서의 전쟁은 즉각 중단한다며 눈물을 머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을 위해 지원해준 것을 감사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블린 미사일을 제공해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차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언론들의 미국의 원조 중단을 보도하고 있지만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정보기관장 등에게 미국 측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기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광물협정 체결은 현재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는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주장을 고려하면 젤렌스키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가 전쟁 중단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래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며 노골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 대가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혈맹도 공포에 떠는 가운데 국방부 차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답변,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엘브리츠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어제 연방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삼국 협력이 계속될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비 차관 지명자는 일명 아시아판 나토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 협력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회의적이다. 이 지역의 다자안보기구를 위한 기초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또 중국의 대만 침공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가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은 대만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대만의 패배와 대만의 붕괴는 미국 이익에 재앙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콜비 지명자는 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것이 우려되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만 대만이 미국의 존재 여부에 관련되는 이해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대만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상황이다. 하지만 동맹이 제목을 다하지 않고 미국에게만 고통을 요구한다면 불가능하며 이 같은 동맹은 실현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에 적절한 군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사국 간 밀착 행보는 서방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뿌리는 중국이고 중국의 간접 지원 등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콜비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정 외교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민감한 주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 등록된 로비스트의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치 구단주로서 카지노 허가를 신청한 스티브 코엔이 가장 많은 로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클락 오피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로비 비용 지출 상위 10위 중 6명이 카지노 면허 신청자로서 이들이 지출한 로비 자금이 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등록 로비스트의 로비 비용은 1억 3,800만 달러로 2023년 1억 3,096만 달러보다 약 7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카지노 로비가 치열해지면서 로비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로비 금액 지출 1위는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시티필드 일대의 메트로폴리탄 파크 카지노를 추진 중인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으로 로비 금액이 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2위는 역시 퀸즈의 에퀴덕트 경마장의 슬롯머신을 운영 중인 겐팅스 리조트 월드로 99만 달러, 3위는 브롱스의 트럼프 페리 포인트 골프장의 카지노를 추진 중인 한인 사업가 김수영 씨가 이끄는 발리스 그룹으로 91만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맨해튼 이스트리프 인근 지역에 카지노를 추진 중인 모히건 선이 61만 3천 달러, 브롱스의 코니 아일랜드에 카지노를 신청한 윈그룹이 약 58만 달러, 타임스퀘어에 카지노를 신청한 시저스가 16만 2천 달러, SL 그린은 10만 달러를 각각 지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국토의 약 11%,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 18%를 상실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톱 MBA 출신자들의 취업률이 갈수록 줄어 MIT 경영대학원의 경우 졸업 후 3개월간 아무런 직업도 구하지 못한 비율이 2022년 3.4%였으나 2024년에는 14.9%로 크게 늘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8개 산유국이 4월부터 일평균 13만 8천 배럴의 석유를 더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 포에버 21이 캘리포니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약 7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LA 본사도 곧 폐쇄할 예정입니다. 홍콩계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 항구운영 사업 부문을 미국계 자산운용 회사인 블랙록과 틸 그룹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 고려투어는 북한이 다음 달 6일에 열리는 제31차 평양국제마라톤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이유로 한국,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뉴욕직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가 30명으로 조사되며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환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요약해주는 의료용 인공지능 시스템 MS 드래곤 코파일럿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3분, 해지는 시간은 5시 5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